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연속 확률 분포 스텝 3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로는 지금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4k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0부터 4까지만 정의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바로 1이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바로 3 곱하기 k 해서 3k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지금 k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3k와 2분의 k를 더했을 때 값이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3k와 2분의 k 값을 더했을 때가 1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2분의 7k가 1이 되더라. 그래서 k는 7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k에다가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일단 얘가 합이 1이 된다는 것 때문에 k 값을 구했어?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4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14 곱하기 k가 7분의 2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1 하면 5예요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1-4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뭐 할 거냐면 k 이상이 9분의 2가 되는 그러한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지금 1 먼저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2, 3, 4일 때 4를 대입하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1부터 3까지만 정의되어 있대. 1부터 3까지만. 여기 범위에서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k 이상일 때 9분의 2 확률을 가져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얘 지금 계산을 해보면 정말 계산을 해보면 얘가 합이 일단 1이 될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9분의 2가 되려면 여기에 어디 k가 있다고 해보자. k 이렇게. 자, 이때 그 높이가 뭐가 되냐면 대입을 한 값.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번에 파란색으로 좀 써볼게요. 얘가 여기 어딘가에 k가 있다. 이렇게 한 거야. k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4분의 k 이렇게 되겠네. k를 대입한 값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k 이상 이 부분의 확률이 바로 9분의 2가 됐으면 좋겠대. 9분의 2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뭐 할 거냐면 맨 끝에는 어차피 3이야.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P, X가 K 이상이다 라는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죠. P가 K가 K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가 어차피 3까지만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3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1-3,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무슨 모양이냐면요. 얘가 살짝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사다리꼴 모양.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얘가 3이고 지금 여기가 뭐 K인 높이가 그래서 3-K인 이러한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의 윗변에 해당하는 게 바로 4분의 1인 거지. 4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1-K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를 했더니 그게 몇이 나온다? 9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윗변 4분의 1 더하기 아랫변 1-K분의 4 그 다음에 높이 여기가 4분의 K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4분의 K예요. 여기가 1-4분의 K 이렇게 4분의 1 플러스 1-4분의 K 그리고 높이가 뭐가 됐었냐면 아까 3-K 3-K 그리고 나누기 2를 했더니 그게 9분의 2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식을 세워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4분의 5예요. 그래서 얘가 4분의 5-K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 얘가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8분의 5-K와 3-K를 곱한 게 지금 9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5-K, 3-K. 그래서 얘가 28에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9, 그리고 여기가 5, 3, 15, 마이너스 8K 플러스 K제곱은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여기 살짝 지울 건데 여기 밑에 살짝 지금 여러분들 필기할 친구 있으면 필기해주세요. 됐죠? 얘 방정식만 풀어주면 우리가 K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9, 45, 4, 1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K 플러스 9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럼 9K 제곱 마이너스 72K 그리고 여기서 16을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9 그리고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곱해서 9K제곱, 곱해서 119 되는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얘는요, 지금 해보면 7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7, 1은 7, 7, 7에 49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3K, 그 다음에 여기도 3K,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이렇게 해야겠다. 119는요, 7 곱하기 17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나 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이너스 21K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하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1K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2K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3K 마이너스 7 그리고 3K 마이너스 17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둘이 곱해서 0이다 라고 하면 K는 3분의 7이거나 또는 K는 3분의 17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K는 지금 1부터 3 사이에만 있어야겠죠. 그래서 K가 3분의 17은 안 되고요. K는 3분의 7입니다. 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A, B 두 회사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우리가 정규 분포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A, B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근무 시간의 평균을 각각 M1, M2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칭축이 바로 M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M2가 되겠네요. 그러면 M1보다는 M2가 더 크다라고 돼야겠다. M1보다는 M2가 더 크다.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니까요. 더 퍼져 있는 친구가 있고요. 몰려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A처럼 여기 평균 근처에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다. 즉 표준 편차가 작은 거라고 했고요. 얘가 퍼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표준 편차가 더 큰 건 시그마 2가 더 커야 하니까 바로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평균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퍼진 정도, 펼쳐져 있는 정도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 n 13,4의 제곱을 따를 때 다음과 같은 확률을 지금 0.8664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y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하여 py가 29 이하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x가 지금 n 13,4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절대값을 선생님이 풀어주면 p 지금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3, 그리고 6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0.8664래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에서 정규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바꿔줄게. 왜냐면 y 변수랑 x 변수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4를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6, 4분의 x 마이너스 13, 4분의 6, 얘가 0.866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8664예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절반 0.4332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y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면 천천히 구해봐야겠지? 이 y는 5x-6 이렇게 돼요. 그러면 5, 지금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2x가 아까 13이었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13에서 6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65 마이너스 6이니까 59예요 라는 것을 또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시그마 y도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5 지금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지금 표준 편차가 4였어요. 그래서 2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할 것을 해봅시다. 이 y가 29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하는 것은 y에서 59를 빼고 그 다음에 얘를 20으로 나눠주면 돼요. 29에서 59를 빼고 그 다음에 2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2z 그 다음에 얘가 20분의 마이너스 30이어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 0.5에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를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얘는 0.5에서 누굴 빼줘야 되냐면 0.4332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주시면 지금 8, 6, 6, 0, 0.0668 이렇게 됩니다. 0.0668. 혹시 답이 어디 있나 봤더니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두 확률 변수 x, y는 각각 정규 분포 30,6의 제곱, 22,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써볼게. x는 정규 분포 얘를 따르고요. 30,6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y는 n 22,2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p x와 y 변수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에서 30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6으로 나눠줘야죠. 6, 그 다음에 시그마가 6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0을 빼줘야 되는 39에서 지금 30을 빼고 그걸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p, y-22 그걸 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22 나누기 2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서로 어떠하다? 같다. 그럼 얘가 p, z 그리고 나서 6분의 9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p 여기도 z 2분의 a-22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분의 3이랑 2분의 a-22가 완전히 똑같아야 그래야 확률적으로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3과 2분의 a-22가 같습니다. 그래서 a-22는 뭐가 된다? 3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25가 돼야 합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확률 변수 x 정규 분포를 지금 45,6의 제곱을 따를 때 이랬어요. 자, x가 따른대요. 누구를? 45,6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7x 플러스 11이라면 y가 20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2x가 지금 45구나. 그 다음에 시그마 x도 구해보면 그게 6이네 이렇게 구해놓고 우리는 y에 대해서 구해야 되잖아. 이 y는 지금 이 7x 플러스 11 그래서 상수배한 거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1까지 해주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45를 더해주면 7 곱하기 45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11 이렇게 됩니다. 5, 7에 35, 3, 7, 4, 28이니까 315 더하기 11입니다. 여기는 32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y도 구해줘야지. 7, 그래서 시그마 x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7, 6에 42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y에서 200 이상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양변에 일단은 평균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y-326 그리고 200 마이너스 326 그거를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바로 42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z 그리고 42분의 마이너스 126 이렇게 됩니다. 그럼 p, z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랑 0 이상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4987이랑 0.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0.9987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4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가 지금 m4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x가 65 이하에 대해서 0.9772를 만족을 하는 그러한 상수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0.977이 얘를 z변수로 바꿨을 때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얘가 2 이하일 때가 바로 0.977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쟤를 정규화 과정을 거쳐줘야지. x에서 누굴 빼고 m을 빼고 4로 나눴을 때 또 65에서 누구를 빼냐면 지금 m을 빼고 그 다음에 4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p, z 그리고 4분의 65 마이너스 m 얘가 뭐가 되냐면 p,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같아집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4분의 지금 65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랑 같아져야 되냐면 바로 2랑 같아져야 됩니다. 2 그러면 65 마이너스 m이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m을 구해주려면 m은 65에서 8을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57이에요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상수 m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57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영희가 논술 시험 문제를 모두 푸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은 지금 113분입니다. 113. 그 다음에 지금 표준 편차는 5입니다. 즉,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규 분포 113분의 5의 제곱을 따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이 1시부터 3시일 때, 그 3시까지일 때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시부터 3시까지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1시부터 3시까지 제한 시간 내에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를 모두 풀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얘는요 지금 총 몇 시간이 걸렸냐면 얘는 지금 120분이 걸렸습니다. 120분 내에 우리가 모든 지금 풀어야 된다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제한 시간이 120분 이하입니다. 120분 이내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113 나누기 5 그리고 여기서도 120에서 113, 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p, z 그리고 나서 여기가 5분의 지금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지금 113을 했으니까 7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 p, z가 1.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1.4일 때의 확률을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0.4192예요. 거기에 0.5까지 더해달래요. 그래서 여기는 0.9192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0.5를 더해주면 0.919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모두 풀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0.9192 이렇게 써주고요. 백분율로 구하세요 하면 퍼센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라면 400개의 길이는 평균이 지금 49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랬어.
라면 400개에 대한 정규 분포는 49,2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x가 44m 이상 그리고 54m 이하인 그때의 라면의 개수를 구하세요. 전체 400개 중에서 이때 해당하는 지금 몇 %인지 그 비율로 개수를 직접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P 44에서 일단 뭘 빼주고 49 빼주고 2로 나눠주고 x-49 나누기 2 그 다음에 54-49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P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5예요. 2.5 그리고 Z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니까 2.5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2.5 저쪽으로 2.5 대칭되죠. 그래서 2.5가 두 번이에요. 그럼 0.49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0.98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총 몇 개라고 했냐면 400개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400개 중에서 100분의 98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개수더라. 이 이상 이하에 해당하는 라면의 개수. 그래서 98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84, 32, 3, 94, 36, 39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라면의 개수는 5번 392개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교에서 실시한 모의 토익 시험에 1,5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이때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는 486점이고요. 표준 편차는 24점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이때 이 시험에서 105등을 한 학생의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1,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5명에 해당하는 105명 에 해당하는 친구가 몇 %에 해당하는 친구인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전체 1,500명 중에서 105명을 구해봅니다. 3, 3은 9, 3, 5, 15, 500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7, 그리고 여기가 100 이렇게 됩니다. 100분의 7? 그러면 여기가 0.07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0.5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0.43이 되겠네요. 그럼 Z변수에 해당하는 그 이상 이하를 얘기할 때 어떤 확률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바로 0.43이 나오겠네요.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0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의 지금 점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점수가 몇인지. 그래서 우리가 X에서 지금 486 그리고 0 이렇게 됐을 때가 누구랑 똑같냐면 이때가 486이 아니라 모르죠. 내가 그 점수를 몰라. 이렇게. 근데 그 486이랑 24점이라고 했을 때 105등이 했을 때의 딱 지점이 1.5가 됐을 때. 그럼 얘를 해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P 0 X-486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지금 24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A-486 그 다음에 24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P 0 그리고 Z 그리고 24분의 A-486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다? 얘가 1.5가 돼야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24분의 지금 A-486이 뭐가 됐을 때? 1.5가 됐을 때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1.5를 해주면 5, 4, 20, 2, 2, 50, 그 다음에 4, 2 이렇게 됩니다. 0, 6, 3, 36점이네요. 그래서 A-486점이 36이 될 때. 그럼 A는 486이랑 36을 더해줬을 때. 486 더하기 36을 해볼까요? 2, 1. 그러면 2, 522가 되겠네요. 이게 하나 올라가고 522. 이렇게. 522점일 때가 바로 105등을 했을 때 그 친구의 점수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줄 수 있습니다. A는 522점이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산확률 변수가 갑자기 정규분포 단원에서 뚝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게 되었죠. 언제? n이 무한히 클 때. 자, 여기를 보니까요. n이 몇일 때냐면 바로 490일 때입니다. 아, n은 490이네. 그리고 지금 확률은 뭐일 때냐면 p가 7분의 2일 때입니다. p는 7분의 2, 따라서 q는 몇이냐면 7분의 5일 때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원래는 b 490,7분의 2를 따르던 친구가 정규분포로 바뀌게 돼요. 정규분포에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평균은 바로 490 곱하기 7분의 2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70, 그래서 140이죠. 그래서 여기가 14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vx는 140에다가 7분의 5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100이네요. 즉 10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나보고 x가 145 이하에 해당하는 정규분포로서의 그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랬는데, 구하려고 보니까 주어진 정보는 고작 저거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 조건을 잘 사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단 조건을 보니까 내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겠네. 그래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주면 지금 x에서 140을 빼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145에서 140 빼고 그리고 1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z가 지금 10분의 5, 즉 0.5 이하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입니다. 자, 0.5 이하인 거니까 0부터 0.5라 0 이하가 0.5잖아요. 따라서 0.5에다가 0.1915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691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어디 있나 봤더니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느 부품 공장의 1일 생산량이 지금 전체 7,600개입니다. 불량률은요, 지금 5%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상 부품이 7,258개 이상일 때의 확률을 우리가 오른쪽 지금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보면은 정상 부품이 7,258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불량률이 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7,6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그러면 5, 6에 33, 7, 5, 35에다가 38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불량률이 이제 5%이니까 380개만큼 정도는 뭐가 되냐면 불량품이라는 거야. 그리고 정상 부품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7,600에서 380개를 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7,220개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불량률이 5%라면은 뭐가 되냐면 내가 전체 7,600개 중에서 불량률이 지금 100분의 5래요. 이렇게를 따른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규분포로 얘를 환산을 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전체 380개 그리고 7,600 곱하기 100분의 5 곱하기 100분의 9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까 뭐였냐면 얘가 바로 380이었죠? 380 곱하기 100분의 9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MPQ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5, 20, 5, 1은 5, 5, 9, 15 이렇게 되죠. 됐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9의 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뜨는 거야. 아, 그럼 불량품에 대해서는 지금 380,19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 부품이 7,258개 이상이려면 정상 부품이 7,258개 이상이려면 그러면 7,600에서 7,258을 빼면 우리가 지금 불량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빼서 불량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가 342개 이하겠네요. 내가 불량품은 342개 이하가 되어야 정상 부품이 7,258개 이상이 될 거 아니야. 정상 부품이 지금 7,258개 이상이 되려면
지금 불량품은 342개 이하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볼게요. P, X에서 380을 빼요. 그리고 그걸 19로 나눠줘. 얘도 342에서 지금 380을 빼요. 그거를 19로 나눠줘.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P, Z 이렇게 되고요. 19분의 여기가 뭐가 되면 342 하면은 여기가 38이 됩니다. 마이너스 38 이렇게. 그래서 얘는 P, Z가 마이너스 2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이하일 때의 확률 이러면 요만큼만 구해달래요. 자, 2일 때 확률 있잖아요. 0.4772.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0.4772를 빼면 여기가 8. 그리고 9에서 7 빼니까 2, 9에서 7 빼니까 2, 0.0228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상 부품이 7,258개 이상의 확률은 불량품이 지금 뭔 확률이면 342개 이하의 확률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률은 0.0228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지금 b 1800 곱하기 1800,3분의 2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얘는 지금 이렇게 따른대요. 1800, 3분의 2. 근데 얘를 보니까 이항분포를 먼저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줘야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규분포로 바꿀 겁니다. 1800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얘는 180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600. 그래서 1200, 1200에 뭐 해주면 되냐면 3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400. 즉 얘는 1200, 2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x가 k 이상의 확률이 여기가 0.8이래요. 여기가 0.8이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네. 0.5를 기준으로 여기가 0.5일 때일 거 아니야? 여기가 0.5. 아, 그러면 여기가 0.3 마이너스 0.3. 이래야 지금 0.8 이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거 이상의 확률이 k 이상의 확률이 지금 0.8이 될 거 아니에요? k 이상의 확률이 여기가 0.5고 여기가 0.3. 그래서 0.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0.3일 때 바로 뭐가 되면 마이너스 0.84라는 거야. 마이너스 0.84 이렇게 돼야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서 우선은요 1200을 빼고요. 1200을 빼고 그걸 20으로 나눴을 때 여기에서 k에서 지금 1200을 빼고 20으로 나눴을 때 이것이 누구랑 똑같냐면 p, z 얘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0.84 이렇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랑 얘가 지금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20분의 지금 k-1200이 누구랑 같아야 되면 마이너스 0.84랑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0.84. 자, 그러면 k-1200은 뒤로 한 칸 보내면 8.4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4, 2, 8, 그 다음 8이 16. 마이너스 16.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k는 1200 마이너스 16.8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1200에서 지금 16.8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2, 9에서 6 빼니까 3, 9에서 1 빼니까 8, 1. 그래서 1183.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상수 k의 값은 지금 1183.2예요 라고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선생님이랑 스텝 3 문제 마무리해보고요. 우리는 스텝 4 문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